과거에 2010년도, 2011년도 벌써 한 15년쯤 전이네요. 그 무렵에 이제 우리나라에 입학사정관 전형이라는 게 생겨서 막 확산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산되면서 그 채용이 채택이 되면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게 또 유행을 했었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대학에 가려면 시험 봐서 얻는 시험 성적만 좋아서는 안 되고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그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라든지 그런 엑스트라 액티비티 그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랬던 거예요. 또 그 시험 점수 자체, 시험 점수 그것뿐이 아니라 이 학생이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이제 그때 이야기가 됐었죠. 제가 여기 아산에 있으면서 아산 지역이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격차가 있는 것이 이제 교육과 문화, 예술 분야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문화예술 쪽에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교육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 분야에서는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대학의 입시 제도를 더 잘 이해하고 그 교육을 효과적인 어떤 교육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제가 중앙대학교의 입학사정관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은 그냥 외부에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입학사정관 전형을 위해서 잠깐 들어가는 그런 이제 파트타임 잡이 아니고 그냥 풀타임 잡으로서의 풀타임 잡으로 입학사정관 전형, 입학사정관이라는 이제 그런 채용 공고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지원해서 거기에 이제 뽑혀서 입학사정관으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된 것이죠. 중앙대학교의 입학사정관으로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학생을 뽑는 입장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고되는 각 대학의 입학 전형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지원자 입장에서 이제 입시 제도를 보는 거는 상당히 제한이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 들어가서 그 입학처에 그 입시를 담당하는 그 팀에 속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그 전형 학생들에게 보여줄 그 전형 자체를 설계하는 관점에서 내부에서 보니까 이 입시 제도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수시와 정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수시에서도 학생부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또 입학사정관 전형, 이런 여러 전형들이 있는데 대학이 어떤 학생을 어떻게 뽑기 위해서 이 전형을 이렇게 설계했는지 그걸 이제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학생들한테 공개되는 입학 요강을 딱 보니까 이게 뭘 원하는 거구나.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쓸 때 어떻게 써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 학생들이 논술 시험에서 논술 답안을 어떻게 써야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게 된 거죠. 특기자 전형 때 뭘 어떻게 해야지 학교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입학사정관으로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못 보던 게 싹 보이는 거죠.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는 이제 제가 입학사정관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이제 입시를 이렇게 치르고 다양한 전형이 있다는 것도 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수시 정시로 이루어지는 그런 일반 전형인데 그 대학 입시라는 게 또 다양해요. 그거 말고도 재외국민들 특별 전형 이런 것도 있고 또 편입이라는 것도 이제 입시 제도의 또 하나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 그러니까 대학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잘 알게 된 거죠. 대학이 입시 제도를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좀 기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립 도서관에 여러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시립 도서관의 큰 강당에 학부모들 이제 많이 모아서 일종의 그 대학 입시 대입 전형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전략에 대한 그런 강좌도 하기도 했었고 제가 또 많이 했던 게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학습법 강의를 이렇게 했어요. 시립도서관에 강좌를 열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주짜리 강의 이렇게 해서 매주 하나씩 주제를 잡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주도 학습이란 뭐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그 다음에 플래너 사용 방법 이런 것도 있고 과목별 학습법, 그러니까 국어 공부 방법, 수학 학습법, 또 과학 학습법, 사회학습 이런 거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10주짜리 학습법 강좌 이런 것도 열어서 제가 이제 했고 또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이 이렇게 확대되고 이제 그랬었기 때문에 제가 지역의 중고등학생들을 모아가지고 북인 피플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청소년 동아리 만들어서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그런 액티비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아리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책 읽는 거를 기초로 하는데 책 읽는 거 외에도 여러 활동들을 이제 같이
같이 했죠. 그런 동아리를 만들어서 아산에 이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청소년 교육문화센터에 동아리로 등록해가지고 학생들이 뭐 매주 토요일 오후에 모여서 동아리 모임하고, 그 동아리 모임 한 것들이 이제 학생부에 이렇게 기록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학에 갈 때 도움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지도도 했었죠. 중앙대학교에서 이제 입학사정관으로 일을 했던 것이, 제가 이 입시제도에 대해서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완전히 입시제도를 이제 관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년쯤 전부터 이제 시행된 지금 고교 학점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전에 부모님들이 고교 학점제가 새로 이제 시작이 되니까 이게 뭔지 궁금함이 많았던 거예요. 불안함도 있고, 고교 학점제 대비해서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그 개학하기 전에 그 이제 작년 겨울이죠. 그때 학부모님들을 이제 많이 모시고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부가 시행하는 고교 학점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사실 크게 도움되는 게 없는 그런 제도예요. 그런데 한번 뭔가를 하기로 하면 또 그 제도가 크게 유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여서 하는 게 또 이 교육부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건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교 학점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교사들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일이 이렇게 허술하게 그리고 점검 없이 그냥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즘 그 고교 학점제 그 어떤 이제 부작용을 어떻게 그 이제 커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많습니다. 오히려 옛날식의 그냥 이수 단위제가 우리 현실에는 더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예를 들어서 뭐 민사고라든지 뭐 삼성고등학교라든지 그런 상당히 이제 뛰어난 학생들이 주로 많이 있는 곳에는 뭐 어느 정도 가능한 건데, 원래 취지대로 운영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인데, 지금 일단은 뭐 지금 학교에서 시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개선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제 온양의 구도심에 있는 모종동에 있는 동신유치원, 동신초등학교, 또 용화중학교 이런 학교들을 다녔습니다. 제가 이제 그 교육 분야에 관심을 갖고 학교에 그냥 아이를 보내기만 하고 방관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아이를 이제 동신초등학교에 보내고 나서, 그리고 학교에 그 운영위원이 있잖아요.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학교에서 마침 그 학기 초인가 학부모 운영위원을 선정한다라는 이제 그런 안내문이 와서 저도 거기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신초등학교 학부모 운영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같이 그 활동했던 분들 중에 지금 현재 여기 아산시의회의 시의원으로 계시는 맹의석 의원님도 그때 자녀가 그 동신초등학교 다니고 있어가지고 같이 학부모 운영위원을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뭐 가끔씩 회의할 때 가서 어떤 이제 그런 학교의 여러 가지 일들 논의도 하고, 또 그거 아니라도 학교에 뭔가 필요한 것들, 뭐 학교 행사 있을 때 뭔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 뭐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학교 일을 돕고 했던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학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또 많이 갖게 된 거죠. 이렇게 아이들 학교 보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고 했었기 때문에 지역의 이제 교육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안타까워서 제가 직접 중앙대에서 입학사정관으로 일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배운 것들을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제가 시립도서관에서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여러 강좌들을 제가 개설해서 했었습니다. 뭐 학부모들 대상으로 해서 학습법 강좌, 10주짜리 학습법 강좌 제가 송곡 도서관에서도 하기도 했고, 또 저기 위에 있는 둔포에 있는 둔포 도서관에서도 학부모님들 대상으로 강좌를 하기도 하고, 대방 도서관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 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자기소개서 클리닉 강좌를 또 개설해서 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지역의 여러 뭐 도서관이든 또 도서관이 아닌 일반적인 뭐 기관에서든 이제 교육 강의들을 또 많이 이렇게 하면서 지역에서 이제 교육 관련된 일을 이제 했었습니다. 제가 이 지역의 교육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그리고 이 지역의 그 교육 현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그런 어떤 구상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선
보면 가장 큰 문제는 충남도교육청이 다른 충남의 15개 시군보다 월등하게 빨리 발전하고 있는 우리 아산의 그 필요를 적절히 캐치해서 백업을 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충남도교육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산의 상황이 너무 예외적인 거죠. 그러나 예외적인데 그걸 평균적인 수치로 맞춰서 우리가 불편하도록 두는 거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아산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이 교육 수요, 이걸 최대한 빨리 반영해서 충남도교육청이 학교도 빨리 짓고 학교도 더 많이 짓고 또 더 혁신적인 교육 프로그램들을 아산에 더 빨리 적용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이 높아진 교육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우리 아산은 삼성의 도시입니다. 초인류 삼성의 도시예요. 그리고 저는 아산을 실리콘밸리와 같이 만들고 싶습니다. 실리콘밸리처럼 된다는 것은 교육 수준도 실리콘밸리처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 수준도 실리콘밸리처럼 그런 수준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학교도 생겼으면 좋겠고, 우리에게 삼성고등학교, 충남외고 같은 좋은 학교가 있지만 좋은 학교들이 더 생기면 좋겠습니다. 과학고등학교도 생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역의 수준이 정말 높아져서 우리 아산 시민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우리 자녀들을 이곳에서 좋은 학교들에 공부를 시켜서 또 좋은 대학에 진학시키고, 그래서 사회의 중요한 인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독수리 학교라는 학교는 아주 이제 특별한 학교입니다. 보통 독수리 학교 이렇게 이름을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정식 이름은 독수리 교육 공동체이고 독수리 중고등학교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독수리 학교 이렇게 부릅니다. 독수리 학교는 성남에 있습니다. 성남시에 있어요. 분당의 그 위쪽 판교 쪽에 있습니다. 그 독수리 학교는 이제 대안학교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인가를 받지 않은 학교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과정인데 졸업을 하면서 검정고시를 봐야 학력을 인정받고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봐야지 학력 인정받는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다 보니까 대학 입시를 대부분 수능을 봐서 정시로 대부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인가 학교들은요, 학생부를 대학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 전형이 학생들의 상당수를 수시 전형에서 뽑는데 학생부 전형이 그 중에서도 비중이 높은데 학생부가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수시로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공립학교, 우리 공교육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이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학교 차원에서 모두 해결한 그런 아주 놀라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학교가 있을 수 있냐, 그런 놀라움을 가지고서 그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학교를 내가 더 깊이 알아서 이 학교를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제가 아산에서 이제 있으면서 중앙대학교 입학사정관도 경험하고 이제 그러고 있던 중에 독수리 학교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제가 알던 분이 마침 그 독수리 학교에서 그때가 이제 입학사정관 전형 이런 게 도입되던 시기여가지고 독수리 학교에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컨설팅을 해줄 사람을 구하고 찾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때 마침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내가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거를 어떻게 할지 학생들한테 한 학기짜리 강의도 해주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 주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돼서 독수리 학교에 가서 제가 학생들 이제 강의도 하고 그 교사들 선생님들한테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체계를 학교에 어떻게 심을 것인지 이런 것도 이제 자문도 하고 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독수리 학교를 알게 됐죠. 독수리 학교는 굉장히 특별한 학교였습니다. 어떤 학교냐면 우리 공교육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을 다 해결한 학교인데, 첫 번째로 그 학교에는 사교육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학원을 못 다녀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만으로 대학을 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학원 다니느라고 시간을 이중으로 쓸 필요가 없고 또 선행학습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선행학습도 없고, 그래서 학생들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시간이 납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를 하는 것을 기초로 공부를 합니다. 야,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애들이 대학 어떻게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놀라운 결과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사교육 학원 안 다니는데요, 학교에서 하라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요, 그리고 심지어 수시 전형에 학생부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시 전형에서는 거의 논술 전형 정도만 지원이 가능한데 대부분은 정시로, 수능 봐서 정시로 대학 가는데요, 이 학교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공부 못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 입시 결과도 좋아요. 이게 이제 놀라운 겁니다. 이 학교는 또 대안학교다 보니까 공부만 시키지 않고 그 여기 기독교 대안학교이기 때문에 신앙교육도 시키고 인성교육도 엄청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무슨 캠프라든지 또는 뭐 해외 학습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엑스트라 액티비티를 아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공부를 할 뿐만 아니라 그런 다양한 체험 활동들을 하면서 아주 균형 잡힌 그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해지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해서 경험도 아주 많아지고 거기에 이제 또 공부까지 해서 실력도 갖춰지고 이런 아주 여러 방면에서 다양하게 균형 잡힌 발전이 된 그런 학생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입시 결과까지도 좋은 겁니다. 제가 독수리 학교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7년 정도 근무를 하고 22년도에 여기 아산시청에 시장님을 돕는 정책보좌관으로 오기 전까지 7년 정도 독수리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요. 제가 있는 동안에 학생들이 놀라운 입시 결과를 냈습니다. 그 학생들 중에 뭐 독수리 학교는 자사고 특목고 이런 학교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고등학교예요. 일반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대학에 들어간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생들 중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최상위권 대학, 뭐 의대를 비롯해서 뭐 이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예종 뭐 이런 학교들 이제 그런 탑 레벨의 학교들에 들어간 학생들이 졸업생 중에 한 15%가 됩니다. 그리고 인서울에 있는 좀 좋은 학교들에 들어간 그러니까 보통 얘기하는 스카이, 서성한, 중경외시라고 하는 10대 대학, 서울의 주요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졸업생 전체의 40% 정도가 거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인서울 대학과 이제 서울 근교에 있는 뭐 이제 주요한 대학들에 뭐 30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대학들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전체 졸업생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는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는 그냥 뭐 성남, 분당에서 최고 수준이고 강남에 갖다 놔도 강남 8학군에 갖다 놔도 뒤처지지 않는지 그런 입시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 학부모들과 그 주변의 주민들이 사실은 놀라는 포인트예요. 학원도 안 보내고 학교에서 하라는 것만 가지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엄청 많아가지고 얘들이 뭐 수시로 뭐 다른 엑스트라 액티비티 활동들을 하고 이러는데 공부는 언제 해가지고 대학에 이렇게 잘 갈 수 있냐. 그런데 그 지금 일반 공교육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학생들이 하는 거하고 달리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특별한 학교를 경험을 했고 이 공교육이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저는 그거를 이제 실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들이 그런 원리들이 이 공교육 현장에도 전파돼서 지금 우리 일반 학교들은 상당히 그 학교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데 학교의 수준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겠다. 이 중요한 원리들을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그 교육 수요가 있잖아요. 특히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러면서 전형적인 옛날에 공부하던 그 방식이 안 맞는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분명히 이제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이제 충남교육청과 또 학교들을 적절히 자극하고 또 격려하고 그런 선진국의 여러 가지 미래 학교의 모습을 가져와서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특별히 아산의 충남 지역에서도 제일 앞서 있는 이 아산 지역의 이 학교들이 최고 수준의 학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독수리 학교에서 제가 뭐 학생들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뭐 교사들도 교사 교육을 맡아서 계속 하기도 하고 학부모 교육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했는데 제가 독수리 학교에서 특별히 저희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이제 미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치 삼성의 초일류 기업 정신과 같은 그런 거예요. 독수리 학교라는 이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들 중에서 제일 앞서 있는 이 학교, 잘 나가는 학교인데 그러나 지금의 수준에서 만족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학교, 세계적인 학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거를 연구해서 그 미래의 학교 모습을 그려내라. 이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준 미션이에요. 제가 수년간 그걸 계속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래 학교 연구 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교사들도 쭉 넣고 해서 어떤 식의 교육이 미래형 교육이냐, 어떻게 해야지 이 학생들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교육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미래 학교 모형을 만드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런 것들을 쭉 하던 중에 이런 발달된 IT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 또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로 수업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학습법도 있고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게 계속 논의가 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무학년 무학과제로 학교를 운영하면 어떠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되냐, 이거 뭐 자사고 모델로 가야 되냐, 아니면 영재학교 모델로 가야 되냐, 아니면 국제학교 모델로 가야 되냐, 아니면 우리 삼성고등학교에서 박하시 선생님이 도입하셨던 그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처럼 IB 교육과정 이런 형태로 가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검토하고 적용하고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뛰어난 학교지만 그 학교가 최고 수준의 학교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미래의 학교 모습,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고교 학점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사를 많이 해서 이제 그 상황을 알게 된 거고요. 저는 우리 아산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그런 미래형 학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학교들을 벤치마킹해서 가장 좋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